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시계획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방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중소형 건설사들의 어떻게 보면 어려움은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에 도움이 되기도 하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오늘 아침에 한국투자증권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대선 주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건설 시장은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시고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팁일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최근 이 큰 호재가 없는 시장에서 그래도 코스피 지수는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그 이면을 보면요.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시가총액 비중이 큰 전차 군단들이 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자, 팀장님, 앞으로도 이 시장이 전차 군단의 힘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기업들이 시총이 상당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았을 때는 직접적으로 이 코스피 지수 자체를 이끌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첫 번째 이슈 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나 이런 기업들이 지금 3년 평균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30% 정도 달합니다. 굉장하죠. 뭐 시장 지배력도 그만큼 많이 뺏어왔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연평균 30%의 높은 고성장을 과연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성장률이 반영이 안 된다면 실제적으로 주가는 올라가진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수익성 자체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는 말 그대로 뭐 박스권 행보라든지 그런 점들은 보이겠지만 추가적으로 올라가긴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보게 되면 이제 불안한 장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지수는 올라가지만 그렇게 뭐 경제가 좋아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역시나 기대감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이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러니까 전차 군단에 대해서 굉장히 믿음이 커졌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런 종목들로 인해서 기관 투자자들, 뭐 외국인 투자자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이 종목들에 대해서 업종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관심은 물론 직접 투자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그 종목에 일단 자금 쏠림 현상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점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 지수의 주가에 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시장이 보는 이 전차군단의 시각과는 좀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그렇죠. 재정 압박이 오다 보니까 무역 수지를 개선시키려고 하고 그다음에 자기네 나라 통화는 이제 약세를 만들면서 우리나라나 이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를 절상을 시키고 있죠. 그런데 보게 되면 최근에 뭐 소송 문제라든지 뭐 현대차 연비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자국 그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동차 산업이죠.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도 쉽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동차를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원을 하게 되면 자동차 팔 때 역시나 그 판 거에 대한 세금을 걷어들일 수가 있고요. 유류세도 걷어들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보험을 들죠. 보험도 걷어들이고 또 도로도 만들어야 되니까 도로세라든지 그런 것들도 각종 세금들이 거기서 자동차 산업에서 다 나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미국도 역시나 자동차 산업을 양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럼 각국 정부들이 그렇게 하는데 과연 자동차 산업이 그 강대국에 전부 다 그러니까 정부가 전부 다 좋으면 상관은 없는데 정부 자체도 다 어렵고 각 나라가 어려운데 그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가 가장 큰 우려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성장률만 봤을 때도 역시나 그렇게 긍정적인 점은 이제부터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차 군대의 반등이 만약에 다시 한번 온다면 시청자분도 궁금하시겠죠? 이 중에서 투자해볼 만한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팀장님이 보시는 뭐 투자할 만한 유망 업종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큰 거는 이제 네. 연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비라고 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그런 경량한 소재들이 굉장히 좀 각광을 받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업종으로 지금 섹터로 따지게 됐을 때는 네. 명확하게 따질 수는 없지만 기업으로 따졌을 때는 삼원강제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삼원강제라는 기업은 이제 그 스프링,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간 경량 스프링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실제로 저는 그 스프링을 들어봤었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점들에 옛날에 착안을 하고서 이 기업을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지켜봤었는데요. 상당히 좋은 기업이고 우수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에서 매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동차와 IT 업종 중에서 최선호 네. 종목이 3원 강제로 선정이 네. 됐네요. 앞으로의 추이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때이른 추위로 오늘도 눈이 참 많이 네.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추위로 춥더라고요. 인해서 네. 우리 시장에서는 또 수혜를 받고 있는 업종,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통업 그리고 의료 업종인데요. 네. 특히나 올겨울 엄청난 한파가 몰린다고 해서 앞으로 조금 더 수혜를 네.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이 업종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을 갖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의류 유통업은 저는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의류나 유통업이 없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생활은 굉장히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하실 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류 업종들은 최근에 그 빠른 추위가 찾아오면서 이 재고가 빠른 속도로 좀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소진이 되게 되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재료를 받아들인다든지 아니면 그 회사에 있는 MD들이 다른 의류를 빠르빨리 구매를 합니다. 그만큼 회전이 자금 회전이 돌아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점들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첫 번째는 그래서 내수 시장에 지금 공략을 좀 강화하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해외 시장 개척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이 의류와 그리고 유통업종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재밌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마트가 최근에 그 타임세일 시간을 좀 이렇게 시간 변경했더니 매출폭이 늘어났다라는 그런 결과가 네. 나왔습니다. 그만큼 유통업들이 최근에 규제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그 규제들을 이겨내고 또 나아가기 위해서 많은 전략들을 구사하고 기획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점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물론 규제가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거기서 그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점이겠죠. 만약에 그 대응을 안 하고 포기한다고 했을 때는 그 기업은 당연히 무너지게 될 거고 우리도 투자할 가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기네들이 기획을 하고 마케팅을 짜고 그러면서 또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패를 또 빨리 인정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이마트 얘기인데 이마트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가 점포를 절반 이상 폐쇄를 했습니다. 그만큼 네. 빠른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동남아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빨리빨리 진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마트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홈쇼핑들도 마찬가지고요. 의류업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새로운 아이템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들이 지금부터 조금씩 실적 개선이 되고 있는 원인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추가적 이익 개선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수 시장은 누구나 알다시피 어차피 포화 상태입니다.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국내에 와서 그런 상품들을 많이 사고 했을 때는 물론 이익성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한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정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쟁점은 해외 시장을 얼마나 잘 개척해 나가느냐가 그 기업이 이 이후에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가름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업종에서 보면 일단은 가장 유리한 것은 홈쇼핑주들이 네. 가장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TV 방송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들어서 그런 개척에 있어서 가장 빨랐고 주가 속도도 가장 빨랐던 것이 이 홈쇼핑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잘 개척해 나가고 있고 이익 개선이 되는 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정부의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익 폭을 네. 그대로 반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장 컨센서스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규제 폭을 어느 정도 다운사이징 시킨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 기업이 이 정도는 향후에도 아무리 못해도 정부 규제가 들어오더라도 이 정도는 할 거야 라고 판단했을 때 그 가격 기준으로 주식을 매수하셔야지 올라간다고 해서 그 추이를 가지고 계속해서 매수했다가는 또 나중에 가서 어떤 규제가 나왔을 때 또 어떤 여파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점들은 조심스럽게 좀 보수적으로 설정하셔서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경기가 어렵고 워낙 불황이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나오는 것도 보니까 패밀리 세일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노스페이스로 유명한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도 70% 패밀리 세일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난리인 것 같아요. 아침에 출근했는데 저희 여직원이 패밀리 세일을 한다고 굉장히 간절한 눈빛으로 가고 싶다는 그런 사인을 보내던데 아주머니들도 포함해서 그 소비 계층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의류 업종들이 조금씩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의류 업종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은 가장 탑픽으로 보자면 이제 LG 패션과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많이 아시다시피 그 아울렛이라든지 그러니까 프리미엄 아울렛 그런 쪽으로 명품 쪽으로 이제 많이 하죠. 최근에 코치에 대한 그 영업 판권이 이제 네.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있었지만 또 새로운 그 브랜드를 계속해서 육성하고 그만큼 계속해서 홍보를 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가장 강점으로 이제 꼽는 것은 사실상 옛날에 코치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크게 유명했던 브랜드는 아닌데요. 그것이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바로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그런 것들을 유명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유명 브랜드는 있긴 한데 그것이 국내에서는 유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판매될 때는 그런 명품들이 굉장히 싸게 판매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그런 마케팅을 통해서 가격을 올리게 됐을 때는 상당히 큰 폭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LG 패션은 왜 강점으로 꼽냐면 LG 패션은 대부분 제품들이 이제 고급입니다. 그래서 네. 고급이라서 일반 소비자들이 굉장히 사기엔 부담스러운 가격이지만 항상 그 가격 정책을 유지하면서 품질 면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죠. 소비자들도 그렇습니다. LG 패션의 가격은 그 옷들의 가격은 비싸지만 가격만큼의 성능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여 여건에 그렇게 굴하지 않고 역시나 항상 품질 개발이라든지 질적인 측면에서 노력한다는 측면이 그 소비자층을 두텁게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면서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그리고 LG 패션을 의류 탑픽으로 좀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한파 수혜주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늘은 수혜주로 홈쇼핑 관련주와 LG 패션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까지 살펴봤습니다. 잘 참고하신다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규 팀장과 함께 이슈앤뉴스 진행해봤습니다. 팀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